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산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바로 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빠듯하게 살다 보니 어려서부터 돈에 대한 욕심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빨리 취업을 하여 돈을 벌고 싶었죠. 부모님도 대학을 보낼 형편이 되지 않으니 제 취업에 동의해 주셨어요. 뭐 이제 성인인데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 네 선택 존중하마. 엄마, 지금은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줄게. 아유, 고마워. 말이라도 참 든든하다. 그래도 엄마랑 아빠 참 열심히 살았어. 원망하지 말어. 당연히 원망 안 하지. 온전히 내가 선택한 진로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도 혹시 네 친구들 만나서 대학교에 가고 싶으면 언제든 얘기해. 빚을 내서라도 대학에 보내줄 테니까. 그래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아니야, 엄마. 썩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 걱정 마세요. 전 그렇게 취업을 했어요. 다행히 같은 학교 선배였던 분이 저를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어서 취직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죠. 전 그렇게 골프 캐디가 되었어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웠지만 그래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어린 나이에 큰 돈을 만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업자 골프를 치러 온 고객과 잘 되어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야, 우리나라 인생 폈다. 골프 캐디에서 사모님 되고 말이야. 아니야, 언니. 사모님은 무슨. 아직 회사 일은 배우는 중이라고 했어. 그래? 그래도 아버지 사업체 물려받으면 후계자 아니야? 너무 부럽다. 우리 인생은 언제 역전되려나. 그래도 언니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행복하잖아. 그거면 됐지. 하긴 난 이 일 재밌어. 그리고 캐디로 일하니까 골프도 마음껏 칠 수 있고. 난 프로 골퍼가 될 거야. 언니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내가 응원할게. 직장 동료들은 결혼을 준비하는 자를 참 많이 부러워했어요. 돈을 보고 시작한 결혼 약속은 아니었지만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지방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아버지를 둔 장남이었죠. 내가 우리 아빠 회사 물려받을 거야. 연매출은 한 80억 정도? 진짜? 사실 캐디만 해봐서 사회생활에 대해 잘 모르긴 해. 근데 그런 집에서 날 허락하실까? 당연하지. 우리 엄마도 가난하셨었거든. 그래서 널 이해할 거야. 그럼 다행이지. 그럼 오빠랑 결혼하면 지방으로 내려가 살아야 해? 뭐 그렇지. 내가 일하는 게 지방이니까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기도 불편할 거고. 그렇구나. 친정에서 멀어지는 건 좀 그렇긴 하다. 일하면서 떨어져 본 거 말고는 가족들이랑 떨어진 적이 없거든. 요즘에 길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자주 친정에 가면 되지. 그걸로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가? 그럼 다행이지만 어쨌든 오빠, 우리 진짜 잘 살아보자.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말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오빠 옆엔 내가 늘 지키고 있을 거야. 말이라도 고맙다. 사실 우리 부모님이 조금 차가운 분이셔서 이런 안락한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었어. 가진 건 많이 없지만 현명한 와이프가 될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어린 나이였지만 꽤나 싹싹하단 소리를 들어왔던 터라 결혼이 두렵진 않았어요. 아마 어려서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너 그렇게 밖에서 일하는 거 안타까웠는데 너무 잘 됐다. 이 서방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 일도 그만두고. 아니야, 그래도 내일은 해야지. 시골 분들이시라며 얼른 아이 낳아서 기쁘게 해드려야지. 솔직히 우리가 뭐 볼 거 있냐? 그런 거라도 해드려야지. 아니야, 엄마. 한번 만나 뵙고 왔는데 사는 형편 얘기 하나도 안 하시고 좋아하셨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 시집 갈 때 그래도 소라도 팔아서 뭐 하나 해주려고 했는데
경기가 참 이러니까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왜 미안해? 날 이만큼 키워주셨잖아.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원래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그렇게 미안한 거야. 해주고도 말이지. 근데 더더구나 못해줬으니 오죽 미안하겠어? 그래도 네가 복이 있나 보다. 이서방 같은 사람 만나고. 인물 좋아, 성격 호탕해. 그리고 또 경제력 받쳐줘. 최고의 신랑감이야. 넌 엄마처럼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아빠도 다정하잖아, 엄마. 에휴, 다정만 해서 문제지. 평생 엄마 고생하는 거 보면 몰라? 그래도 네 아빠가 착하길 망정이지. 어쨌든 잘 살아. 그렇게 전 일을 그만두고 결혼을 선택했고 행복할 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직장과 신혼집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다닐 수도 없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래도 이 남자라면 참 믿을 수 있겠다 싶어 선택을 했고 결혼을 한 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이 남자의 거짓말을 알아차리게 되었죠. 집 어머님이 해주신 거라며. 근데 왜 주인집 아줌마라면서 전화가 와? 아, 그게 사실 원래 우리가 워낙 잘 나가는데 요새 좀 주춤하거든. 그래서 엄마가 돈이 모자랐나 봐. 매매하시려는 걸 전세로 해주셨어. 근데 왜 숨겼어? 뭘 중요한 일이라고. 어차피 곧 우리 거 될 텐데. 그래서 얘기 안 한 거야. 그래도 그렇지. 뭐 전세도 고마우신 거지. 그게 쉬운 것도 아니잖아. 난 괜찮으니까 앞으로 거짓말하지 마. 역시 넌 깨어있는 여자다 진짜. 아니야. 난 오빠가 돈이 있던 없던 상관없다니까. 그저 지금처럼만 이렇게 다정하게 옆에 있어줘. 알겠어. 거짓말이지 안 할게. 미안해.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나이가 어렸기도 했고 그래도 전세라도 해주셨으니 정말 감사했거든요. 하지만 또다시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우연히 엿들은 얘기에 남편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월세? 전세라며. 그거나 어차피 내가 내는 돈인데 네가 뭘 그렇게 관여해. 뭘 관여하냐고? 나 오빠 와이프 아니야? 그리고 이런 거는 매달 지출이 나가는 건데 내가 당연히 관여할 부분이지. 오빠 말 그렇게 하지 마. 네가 뭐 돈 한 푼 벌어? 오빠가 일하지 말라며. 내가 안 그래도 일하고 싶다고 했는데 집에서 내조하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한 게 오빠잖아. 그래서 홀랑 알겠다고 했어? 참 너도 생각 없다. 요즘엔 맞벌이가 대세야. 그럼 애초에 왜 이곳에 신혼집 얻었어? 일 잘하고 있는 나를 꼬셔서 여기로 데려온 거 아니야? 따지자면 할 말 많지. 애초에 어머님이 사준 집이라면서 꼭 여기 살아야겠다고 그랬잖아. 이게 진짜 어이없네. 이게? 지금 이게라고 했어? 그래. 나보다 한참이나 어린데 무슨 말을 못해. 그리고 이런 거 따질 시간에 벼룩시장이나 봐서 일이나 구해. 오빠 솔직히 말해. 현금은 좀 있어? 너나 의심해? 아니 그렇잖아. 거짓말 몇 번 한 것도 그렇고 왜 속이냐고. 원래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용 처리하려고 월세로 살아. 엄마가 사주기로 한 집 내가 월세로 해달라고 한 거야. 뭘 알고나 그래. 어려서 귀엽다 했더니만 뭘 몰라도 한참 모르지 진짜. 그럼 애초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됐잖아. 됐어. 그만해라. 힘들다. 무슨 말을 더 못하게 하는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살다 보니 하나씩 거짓말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너 여기 웬일이야? 오빠 오늘 약 안 가져가서 가져다 주러 온 거지. 아, 여기 두고 가 그럼. 아니 근데 오빠가 왜 이런 일을 해?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하지 않았어? 원래 후계자가 뭐든 알아야 하는 법이야.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일단 빨리 가. 바쁘니까. 아버님한테 인사는 하고 갈게. 아 됐다니까. 여자가 괜히 회사에 들락날락하는 거 아버지 되게 싫어하셔.
거기 뭐하나? 아니 이씨 일하라고 했더니 무슨 여자랑 노닥거리고 있어? 네? 이씨요? 아 사장님 들어갑니다요. 너 얼른 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거짓말을 몇 번 했던 전적이 있었기에 결국 그날 퇴근한 남편에게 물어보았고 알고 보니 남편네는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곳은 남편네 회사도 아니었죠. 그저 남편은 그곳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노동자였거든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거짓말이야? 그럼 시부모님들은 뭐야? 나한테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도 얘기했잖아. 그냥 내 부탁 들어주신 거지. 미안해 나래야. 그 정도로 너 욕심 났어.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라. 네가 그랬지? 돈이 없어도 내 옆에 있어주겠다고. 이거랑 그거랑 같아? 작정하고 속인 거랑 원래 돈이 없는데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한 거랑 같냐고. 내가 사기 결혼당한 거네. 진짜 어이없다. 날 얼마나 만만히 봤으면 그래? 널 사랑하니까 그랬어. 미안해. 사랑했다는 말로 표정하지 마. 그래도 내가 월세도 다 내고 있고 생활비도 밀리지 않고 주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내가 더 잘할게. 용서해줘. 난 오빠가 거짓말한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내가 아무리 어리고 바보 같아도 이건 사람과 신뢰의 문제인데. 참. 결국 분이 안 풀린 저는 헤어짐을 고하고 집을 나갔는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혼자서 내가 다시 잘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도 들고 부모님한테는 뭐라고 설명할까 그런 마음도 들었죠. 결국 갈 데가 없는 저는 친정에 가게 되었는데 그래도 친정엄마는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서방이 괜히 그랬겠냐. 그 자존심에 얼마나 네가 좋으면 그랬겠어. 괘씸하다만 그래도 더 잘할 거야. 그래도 날 속였잖아. 남자들 다 똑같아. 거기서 거기야. 이서방이 혹시 데리러 오면 못 이기는 척하고 돌아가. 엄마의 말씀이 와닿았고 저 역시 그러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저를 데리러 왔어요. 다신 안 그럴게. 내가 진짜 이제 다 오픈했어. 만약 하나라도 거짓말이 있으면 나 진짜 인간이 아니야. 마지막이야. 뭐 이제 없는 거지? 이제 없어. 나도 홀가분해. 전 그렇게 남편과 화해를 했어요. 이제 나도 벌어야 하지 않을까? 나이도 어린데 빨리 일하면서 자리 잡아야지. 하긴 그것도 나쁘지 않지.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역시 똑 부러진다니까? 다시 캐디일 나갈까 하는데 그건 안 돼. 너 너무 예뻐서 남자들이 너한테 추근덕거릴 것 같아. 그냥 공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방진복 입고 일해. 그게 제일 내가 속 편하겠어. 뭐? 무슨 말이 그래. 그리고 오빠 눈에만 내가 예쁜 거지. 하던 일이 그건데 그냥 하면 안 될까? 거리도 멀잖아. 그리고 가끔 엄마도 들여다봐야 하고. 내가 장남인데 며느리가 매일같이 집에 없다고 하면 엄마도 얼마나 실망하시겠어. 그래,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 떨어지는 건 좀 그렇겠지. 당연하지. 그리고 여기도 일자리 구하면 많은 곳이야. 너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아마 진짜 잘 써줄걸? 알겠어. 좀 쉬다가 보면서 구할게. 쉬다니. 한시라도 빨리 하는 게 좋지. 사실 이미 다 오픈되어 얘기하는 거지만 같이 벌어야 빨리 자리 잡지. 나도 마냥 쉴 생각은 아니었어. 오빠가 나한테 결혼하면 평생 집에서 배우고 싶은 거 배우면서 내조만 하라고 했어서 그런 줄 알았던 거지. 그건 내가 할 말이 없다. 네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였으니까 이해해줘. 어쨌든 캐디는 안 돼. 남편은 심하게 반대했고 전 그래서 동네에 있는 화장품 공장 생산 포장 파트로 일을 해야 했죠. 난생 처음 하던 일이었지만 그래도 어린 나이에 뭐라도 재산이 되리라 생각하며 일을 했어요.
그렇게 8개월가량 흘렸을까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임신했는데 일을 어떻게 다니지? 서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거라 너무 힘든데. 그럼 앉아서 하는 일 알아봐야지. 임산부를 당장 누가 써주겠어. 왜 안 써줘? 그리고 충분히 말라서 티도 안 나. 만삭 때까지 숨기고 일하는 사람도 있다더라. 오빠는 애기랑 내 걱정도 안 돼? 그게 아니라 네가 지금 잘 벌고 있는데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 어쩌라는 거야.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남편이었죠. 결국 전 일을 그만두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잘 하겠다고 하는 남편은 임신 기간 내내 생활비 한 푼을 주지 않았어요. 오빠, 우리 장도 봐야 하고 병원도 다녀야 하는데 돈 한 푼 없이 살라는 게 말이 돼? 너 벌어놓은 돈 있잖아. 그래서 내가 벌어놓으라고 했던 건데 설마 돈 한 푼도 없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임신으로 인해 집에 있는 건데 오빠가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나래야, 요즘엔 여자들이 주체적으로 사는 게 대세야. 어? 그러니까 임신했다고 해서 나한테 이것저것 바라지 마. 나랑 결혼은 왜 한 거야? 평생 내조만 하라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이래? 그 얘기 또 하는 거야? 어차피 너도 다 용서한 얘기잖아. 지금 할 필요 없는 얘기를 뭐하러 해. 해도 너무하니까 그렇지. 이래서 남자들이 불쌍하다니까 진짜. 남편의 말에 기가 차더라고요. 정녕 내가 알던 사람이 맞는지 싶었고 애초에 내가 내 팔자를 꼬았는데 누굴 탓하랴 싶었어요. 그러나 뱃속 아기만큼은 너무 소중했고 꼭 지켜주고 싶었죠. 그래도 저에게 온 아기이니 못된 마음 품지 말고 예쁜 마음만 품자 싶었어요. 아가야, 엄마가 너한테 물려줄 건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줄게. 그러니까 무럭무럭 건강히 자라서 우리 몇 달 뒤에 꼭 만나자. 뱃속 아기가 뭘 듣는다고? 참나. 아, 난 이제 어깨가 더 무거워지겠네. 그게 우리 할 일이지. 부모잖아. 애를 짐처럼 여기면 돼? 당연한 일이지. 누가 뭐래냐. 그렇다는 거지. 일 갔다 올 테니까 오늘 된장찌개 끓여놔. 그렇게 남편은 일하러 나갔는데 그것이 온전한 모습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여보, 눈 좀 떠봐. 나야. 정신이 들어? 내가 왜 여기 누워있는 거야? 일하다가 당신 손가락 잘리고 정신 잃었어.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 뭐? 내 손가락. 괜찮아. 그래도 다행히 팔은 괜찮대. 이 정도만 해도 진짜 다행인 거래. 지금 그게 문제야? 나 장애인 된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잘 이겨내자. 목숨 이렇게 건졌고 팔도 심각했었는데 수술 잘 되었어. 어? 넌 참 속편한 소리 한다. 네 일 아니다 이거냐? 진짜 너무하네. 오빠 그런 게 아니야. 나도 슬프고 속상하지. 그런데 우리 뱃속 아가도 있고 마냥 슬퍼할 수는 없잖아. 네가 내 마음을 알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는데 뭘 알겠냐고. 일을 하다 사고로 팔을 절단할 위기에 있던 남편은 겨우겨우 접합수술을 받았고 대신 너무 심하게 다치고 뭉개진 손가락은 포기해야 했어요. 저 역시 충격이었지만 최대한 남편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위로했어요. 하지만 상심이 심한 남편은 퇴원 후에도 모든 걸 다 놓아버렸죠.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쩌냐. 어쩌다 저런 장애인이 되어서는. 어머님, 울지 마세요. 저도 속상하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서 재활하면 남들처럼 똑같이 살 수 있을 거예요. 손가락 없어 봤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불쌍하고 짠해 죽겠다. 전 어머님이 너무 슬퍼하시니까. 우리 아들 이제 어쩔 거야. 내 금쪽 같은 큰아들이 이렇게 장애인이 되었는데. 시어머니조차도 눈물바람으로 지새웠어요. 사는 게 여의치 않은 형편이라 당장의 시어머니 또한
급한 불이 떨어졌죠. 네 남편이 달에 매일 보내주던 돈이야. 이제 네가 보내야 하지 않겠니? 어머님, 저 임신 중이고 저희 생활비랑 어머님 댁까지 빠듯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둘이 벌다 잘하면 외벌이가 될 텐데요. 그건 좀 곤란해요. 네 서방은 낳은 날 책임 안 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도련님도 계시는데 이제 어떻게 살지 상의 한번 해보셔야죠. 저도 사실 버겁고 힘들어요. 너무한다. 네 서방 장애인 됐다고 시애미마저 멸시하는 날 어쩌면 좋니? 너무하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멸시를 해요? 어머님,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맞잖아. 나한테 잘한다고 했던 게 엊그제인데 꼴랑 생활비 보태주는 게 그리 힘들어? 너도 참 너다. 아기 낳고 생각해 볼게요. 일단 어머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아들 그래도 한 방에 있는 놈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됐다고 무시하지 마라. 참 의지할 곳 없더라고요. 남편이 사고가 나니 마음도 힘들어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무기력한 남편을 보고 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몸은 무겁고 마음은 힘들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지만 뱃속 아이를 위해 엄마니까 용기를 내야 했죠. 오빠, 나 이제 곧 출산인데 계속 이럴 거야? 그래도 아빠잖아. 하루아침에 장애인 안 돼본 사람은 내 마음 모르지.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아니야, 오빠 힘들지. 내가 또 괜한 소리해서 미안해. 아무 말 안 할게. 나 건들지 마. 상상도 할 수 없으니까. 남편은 그날 이후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집에만 있는 나날이 이어졌죠. 전 그렇게 혼자 출산을 하고 조리원에는 가지도 못한 채 집으로 와야 했어요. 아기 언제 어린이집 갈 수 있냐? 뭐? 이제 신생아 지났어. 네가 일을 해야 할 거 아냐. 그래도 최소 6개월은 지나야지. 그리고 난 돌까지는 내가 데리고 있고 싶어. 너 돈 있어? 이제 네가 가장인데 그렇게 안일하게 있을래? 오빠,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오빠가 아이 아빠이기도 하잖아. 근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사실 이해가 좀 안 가. 시간이 지났고 이제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보니까 시청이나 이런데 장애인 채용 우선도 있더라고. 이제 내가 집에 있는 것까지 눈치 주냐? 내가 장애인 됐다고 지금 날 멸시하는 거지. 그래, 이게 네 모습이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야말로 오빠가 그렇게 생각하니 참 어이가 없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진짜 예의가 조금도 없다. 미안해. 내가 심했지? 사실 모든 거에 자신감도 없어지고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해 의문도 들어서 너한테 화내게 되네. 용서해주라. 진짜 볼품없다. 아니야. 내가 너 헤아려주지 못해 미안해. 근데 너무 힘들어, 오빠 이럴 때마다. 내가 이걸 이겨내야 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날 보고 수군대는 것만 같아 못 나가겠어서 그래. 그렇게 싸우는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정도는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 역시 아이를 위해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었어요. 매일 싸우는 부모가 아닌 그래도 아이에게만큼은 좋은 정서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근데 오빠, 우리 아빠 생신인데 한 번은 같이 가봐야 하지 않을까? 엄마 아빠도 기다리고 계셔. 나연이도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오랜만에 볼 수도 있잖아. 내가 장애인 되고 사람 만나는 거 기피하는 거 알아 몰라. 우리 엄마 아빠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 그럼 언제까지 피할 거야? 우리 부모님도 걱정하셔. 널 불쌍히 생각해서 나랑 떼어내려고 하는 거겠지.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 놈이 속여서 결혼한 다음 이제 장애인까지 됐으니 얼마나 눈에 가시겠냐? 그걸 알면 좀 노력해야 하는 거 아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누구 만나러 어쩌라 하지 마. 장인 장모 댁에는 애만 데리고 다녀오면 되잖아.
나연 처제도 뭐 조카가 보고 싶겠지. 내가 보고 싶겠냐? 남편은 이제 저희 친정은 아예 방문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도 참으로 섭섭한 게 사람이더라고요. 모든 걸 다 내가 감내해야겠다 생각했고 이번 생은 그냥 망했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죠. 어머님이 많이 아프시다네. 나 오늘 일 가야 하니까 오빠가 한번 가봐. 내가 이 몸으로 어떻게 가라는 거야? 운전을 하는 것도 떨리는데 너 진짜 생각이 있냐? 그럼 내일은 일 안 가고 어머님한테 다녀올까? 그게 아니라 택시비를 좀 줘야 한다는 거지. 참나, 너는 무슨 말을 하면 화를 내. 그래, 오빠도 나가서 머리도 깎고 어머님 댁에 다녀와. 나 일 다녀올게. 캐디일 하지 말랬더니 기어이 해가지고는 참나. 그래도 벌이가 괜찮잖아. 지금 우리 형편에 이 일 저 일 가릴 때야? 오빠 병원비에 아이 유치원 방과후 활동비 그리고 집 월세 내도 그것도 빠듯해. 알았어. 다녀와. 애는 내가 잘 보고 있을게. 캐디 특성상 집과 위치가 달랐기 때문에 한 번 일을 나가면 며칠씩 비우게 되었죠. 아이에게 미안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살뜰히 챙겨준다는 약속을 받고 시작한 일이었어요. 가끔은 사람인지라 저도 모든 걸 견뎌내야 한다는 책임감에 마음이 무거웠던 적도 있었죠. 너 진짜 부잣집에 시집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여기서 다시 만나냐? 그러게 언니. 인생 뭐 진짜 호락호락하지 않나 봐. 부자라고 생각한 적도 없지만 그냥 내가 이러고 살아. 그래도 아이도 있고 남편이 잘해줘. 잘해줘야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래도 오랜만에 일하려는데 언니 만나게 돼서 너무 좋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디 가겠어? 그래도 여기 있으면 팁도 팁이고 힘든 만큼 벌어가니까 괜찮을 거야. 남편도 아프다며? 그래서 열심히 벌어야 해. 그래도 넌 시집 갔잖아. 나는 시집도 못 가고 여태 이러고 있다? 에이 언니, 그게 본인한테 좋은 거야. 그래도 옆에 챙겨주는 언니 덕분에 일을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끔 집에 와보면 너무 신경 써주지 못한 애 상태를 보고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당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본인 아이인데 옷이라든지 씻는 거라든지 좀 신경 좀 써주지. 이게 뭐야? 밥은 제대로 먹인 거야? 지금 나한테 윽박질러? 너 돈 번다고 유세 떠냐? 그래, 내가 장애인이라 업신여긴다 이거지? 왜 또 말이 거기로 튀어? 그냥 현재만 놓고 보자는 건데. 내가 장애인이니까 날 이렇게 대하는 거지. 네가 벌어먹인다고 지금 대놓고 뭐라고 하는 거잖아. 우리 엄마한테 용돈이라도 주는 날엔 아주 날 깔아 뭉개겠다. 진짜 너무한다.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열심히 사나 싶어. 네가 자초한 일이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서방한테 잘해야 할 거 아냐? 당신 진짜 가부장적이다. 말만 하면 싸움이 났기 때문에 최대한 말을 아끼려고 했어요. 하지만 비가 와 골프가 취소되어 무작정 집으로 간 날은 남편은 동네 여자와 바람 아닌 바람을 피고 있었고 다신 안 그런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미쳤어. 진짜 하다. 그래놓고 일은 할 수가 없어? 내가 불쌍하다고 몇 번 챙겨준 게 다야. 너 일하러 가면 그 여자가 와서 밥 해주고 그랬는데 고맙지도 않아. 그게 다라니까. 오히려 고마워해야 해. 그럼 그 여자랑 살아. 안 말려. 어떻게 그러냐? 우리한테 애가 있는데. 너 우리 애 불쌍하지도 않아?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바람을 펴? 나 이거 니네 엄마한테 다 얘기하고 너랑 끝낼 거야. 기만을 해도 정도가 있지. 너무한다. 그냥 깨끗이 끝내. 안 말려. 끝낸다는 얘기가 그렇게 쉬워? 당신이 여자랑 바람 피는 건 어떻고? 내가 너무한 거야? 진짜 당신 보자니까 너무하잖아. 내가 무슨 마더 테레사도 아니고 이런 꼴을 왜 다 보고 살아야 하는데. 더 이상 가치도 없어. 정말 미안해.
다시 한번 이렇게 빌게. 한 번만 딱 봐줘라. 더 이상 실망시키는 일 없을 거야. 내가 왜 이러고 사니 정말. 나 못 믿어? 내가 몸은 이래도 야망도 있고 생각해놓은 비전도 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눈 감아줘. 진짜 더 잘할게. 여태까지 속은 게 수백 가지야. 나 인생 그냥 망했다고 생각했고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구나 싶을 다 포기하고 살았어. 근데 이제 하다 바람? 멀쩡한 사람도 바람 피기 힘들다던데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그 여자는 그냥 잘해줘서 가끔 심심하니까 얘기나 한 거라니까. 내가 집에서 혼자 뭐 하겠어? 일하는 것도 싫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다. 여자 만나는 건 좋다. 네 정신머리를 탓해. 나 못 참아. 결혼 전엔 이런 일이 있으면 왜 참고 사나 바보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내일이 되니 모든 걸 오롯이 혼자 감당해내야만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왔고 그것은 동생이 기립성 저혈압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는 것이었죠. 왜 자꾸 버티기 힘든 일만 일어나나 싶은 것이 맥이 쭉 빠지더라고요. 한참을 울다 받은 전화여서 엄마도 심적으로 힘들지만 제 걱정을 하는 엄마였어요. 간신히 나오려던 울음을 참고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죠. 엄마. 뭐? 나연이 수술해야 해? 그래,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해볼게.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아. 아니야, 무슨 일은. 엄마, 일단 잘 알겠으니까 그만 우시고 내가 금방 다시 연락할게요. 괜히 신경 쓰이게 한 거 아닌가 모르겠다. 무슨 소리야. 나도 알 건 알아야지. 알겠어요. 곧 전화 드릴게. 장모님이야? 왜? 무슨 일 있으시대? 궁금해? 어차피 남인데 이제 뭘. 말을 왜 그렇게 해? 남이라니. 자기 어차피 화 금방 풀릴 거 알아. 참나, 꿈도 야무지네. 근데 뭐 안 좋은 일 같은데 무슨 일이야? 나연이 머리를 크게 다쳤나 봐. 다시 통화하기로 했어. 뭐? 아니, 처제 다친 걸 왜 당신한테? 일단 내가 안부 인사 겸 문자 좀 넣어야겠다. 됐어. 왜 안 하던 행동을 하고 그래? 당신은 일하는 여자잖아.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지. 그러더니 혼자 문자를 넣었어요. 전화를 하던가 하지 문자는 뭐야? 엄마 정신없는데. 그냥 안부 인사한 거지. 내가 사위인데. 엄마네 사는 거 힘들어. 병원비 보태줄 거야. 당신은 왈가왈부할 자격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뭐? 갑자기 얘기가 왜 거기로 튀어? 병원비는 절대 안 된다. 꿈도 꾸지 마. 내가 내 돈 벌어서 우리 집 도와주고 싶다는데 왜 말려? 저에게 빌다시피 한 남편이었지만 친정에 돈을 보태준다고 하자 표정을 급격하게 구기며 절대 안 된다고 언성을 높이는 남편이었어요. 너무 당당하게 안 된다고 하니 그것 또한 어처구니가 없었고 뻔뻔함이 이리도 무섭구나 싶었네요. 아니, 솔직히 결혼했으면 출가 외인이지. 무슨 친정신경을 써. 장모님도 웃긴다. 너한테 전화를 왜 해? 보태달라는 거야 뭐야. 말이면 단주라니? 당신한테 들어가는 돈은 괜찮고 우리 가족은 안 돼? 당연하지. 내가 아무리 너한테 잘못을 했다고 해도 우리 아들 아빠인 건 변함없고. 그러니까 이 일로 괜히 돈 보태준다 만다 이런 얘기는 하지도 마. 이거랑 아까 그 일은 다른 일이니까. 정말 너무한다.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니?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솔직히 너 벌이에 지금 우리 살기도 빠듯하잖아. 눈 한 번 딱 감고 그냥 모른 척해.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니네 엄마가 전화한 것도 돈 보태달란 소리 같은데 내가 딱 잘라 문자 나오면 그런 소리 못 하시잖아. 우리 아들만 생각해. 어차피 당신은 이제 자격 없어. 내 인생에서 빠져줘야 하거든. 내가 단단히 미쳐 돌았지. 어떻게 이런 인간이랑. 뭐? 이혼하자는 거야?
너 그렇게 우리 애 한부모 가정으로 키우고 싶지 않다고 했으면서 이혼을 요구해? 애한테는 미안하지만 내 인생한테도 미안해. 당신이란 걸 가장이라고 믿고 살았더니. 아니다. 내가 오롯이 감당하고 살았지. 당신 이제 만나고 싶은 여자 실컷 만나고 살아. 안 말려. 대신 나한테 더 이상 민폐는 그만 끼쳐.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사랑이라. 참 진짜 웃긴다. 날 사랑했던 적이 있긴 하니? 생각해보면 너는 너 대신 돈 벌어다 줄 기계가 필요했던 거야. 내가 운 나쁘게 너한테 걸린 거고. 말해 뭐하니? 나 이제 일도 할 거야. 그러면 네가 좀 편해지지 않을까? 어이없는 소리를 그럴싸하게 하려고 하는 멍청한 남편을 보니 진짜 현타가 제대로 오더라고요. 가뜩이나 쌓인 게 많았던 터라 결론을 내리기는 참 쉬웠어요. 그리고 전 곧바로 시댁에 도움을 주던 생활비부터 끊어버렸죠. 얘아가 오늘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왔다. 내가 그래도 네 아들을 가끔 봐주는데 섭섭하네. 오늘은 돈 가지고 유세 좀 떨어야겠네요. 저한테 큰 돈 드리는 거고 그나마 가끔씩 아이 밥 먹여주시고 도와주시니 기분 좋게 드렸어요. 근데 매번 일 다녀오면 애는 무슨 피죽도 못 얻어먹은 것처럼 밥도 허겁지겁 먹고 한 끼 굶는 건 다반사였고 옷걸은 거짓걸로. 도대체 다들 무슨 생각이신 거예요? 제가 이러려고 이렇게 일 다니는 건가요? 아니, 너 지금 나 훈계하냐? 아니요,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어서 그동안 그래도 이혼 가정은 만들지 말자. 우리 아들한테 당당하게 살아야지 했는데 이건 아니네요. 더 이상 제가 호구도 아니고 우리 친정 부모님 어려울 때 도와드리지도 못하면서 살고 싶지도 않고요. 어머님 아들 장애인 돼서 일은 못한다고 하면서 여자 만나는 건 괜찮다고 하는 저 정신머리 도저히 데리고 살 수 없어요. 이혼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생활비를 더 이상 드릴 이유는 없죠. 불쌍하고 안타까운 장남, 이제 어머님이 건사하세요. 야,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우리 엄마 지병 있는 거 몰라? 너 때문에 쓰러지면 어쩔 건데. 쓰러지시면 네가 모시고 병원 가면 되지. 왜 나보고 물어? 아니, 너 우리 새아가 맞냐? 어쩜 이렇게 막말을. 내가 그래도 너 일 갈 때마다 손자 밥 챙겨줘, 옷 챙겨줘. 못한 게 뭐야? 저한테 그 많은 돈을 뜯어가는데 그럼 그 정도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왜 고생했는데요? 유세 한번 진짜 엄청 떠시네요. 너 지금 우리 아들이랑 진짜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네가 고졸에 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배짱을 부려? 어? 적어도 어머님 아들보다야 능력이 넘치죠.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시네요. 하긴 그러니까 이렇게 뻔뻔하시지. 전 그 말을 끝으로 유치원에 가 있는 아이를 픽업하여 일단 친정으로 왔어요.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 이제는 저와 아이부터 살아야겠더라고요. 일이 이렇게 되자 손 때문에 아무도 못 만나겠다고 하던 남편은 쏜살같이 다음날 친정으로 왔더라고요. 내 평생 마지막으로 구하는 용서야. 진짜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엄마도 밤새 우시고 진짜 미치겠다. 왜? 돈줄 끊기니 막막하시대? 당신도 그러니까 온 거 아냐? 돈줄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해서 나랑 결혼한 거잖아. 생각해보면 당신은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더라. 그 흔한 라면 하나도 안 끓여줬지. 내가 미쳤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랑 지금까지 살았나 싶은데 또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그건 그냥 그렇다고 위로할게. 가난한 친정 도움받을 거 없다고 하니 장애인 된 핑계로 단 한 번도 얼굴 안 비추고 나보고는 며느리 된 도리 다 하길 바랬지? 나 절대 이제 그렇게 안 살아. 되돌아보니 너무 바보 같았더라고. 나래야, 그럼 딱 우리 아들만 생각하자. 너 돌아오면
나도 일용직이든 장애인 채용 전형이든 알아봐서 취직할게. 소 잃고 왜 안 간 고치니?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이제. 진작에 당신 안 봤으면 애초에 내가 이러고 살 필요도 없었을 텐데 뭐가 그리 무서워서 이러고 살았을까 싶어. 모든 걸 다 결정해 놓고 나니 그저 우스운 거 있지? 그래서 진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왔잖아. 그럼 좀 풀어라. 솔직히 나 손 이렇게 대고 제정신 아니잖아. 생각해보니까 당신은 원래도 제정신이 아니었어. 내가 그저 이해했던 거지. 바람이나 펴대는 게 멀쩡한 인간이야? 다신 안 그럴게. 마지막으로 비는 거야. 그때였어요. 대문에서 한참을 저와 남편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친정엄마는 마당에 있는 거름과 퇴비를 잔뜩 들고 남편에게 쏟아 부었죠. 이 나쁜 놈. 내가 네 놈을 그냥 놔뒀던 건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너도 철들 거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열심히 하면 밥은 굶지 않는 시대니까 참았던 건데 여지껏 내 딸을 그렇게 고생시킨 것도 모자라서 바람을 펴?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일이다. 아, 퇴비라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 옷 어쩔 거예요? 내 딸 피고름 짠 돈으로 산 옷 아니야? 너 그것도 벗고 가. 당장 입을 자격도 없어. 이 똥물에 튀겨 죽일 놈. 아, 그래도 이건 아니죠. 사위는 100년 손님인데 이렇게 대접하세요. 대접 같은 소리 하네. 너 이리 와. 오늘 날 잡았어 아주. 내 딸 고생하는 거 말해 뭐하냐. 싶어 묻지도 않고 그저 잘 살기를 바랬는데 이제 그것도 물 건너갔으니 나란 놈 보는 일도 없겠지. 그러니까 오늘 내 한을 너한테 다 풀어야겠다. 아, 이번엔 빗자루로 때리다뇨. 저 이거 고소할 겁니다. 어디 해봐. 그럼 니네 엄마를 찾아가서 내가 아주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라니까. 어디서 아들 교육을 이따위로 시켜가지고. 아니다. 그나물에 그 밥이지. 저희 엄마 모욕하지 마세요. 모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딸 이렇게 고생시키고 부려먹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도 이제 와서 우리 딸 보기 면목 없지만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다 해야겠다. 이리 와. 남편은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엄마를 피해 다녔고 전 웬일인지 참 속이 시원했어요. 엄마는 기어이 남편은 잠바를 벗겨내어 쫓아냈죠. 미안하다. 우리가 없이 살아서 네가 이렇게 참고 산 거야. 아니야 엄마. 내가 미련 떤 거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서방이 엄마한테 문자 나온 거 보고 바로 이혼 결심했어. 인간도 아니야. 나한테 문자 나온 거 보여줄까? 이 사람 진짜 돌아도 단단히 돌았네. 남편이 엄마에게 넣은 문자는 다름 아닌 이런 내용이었어요. 장모님,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고 처제 아프다는 소식 들었네요. 나래가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해서 제가 대신 말씀드려요. 이런 연락은 안 하심이. 내가 이 문자를 받고 얼마나 기가 차든지 아무리 내가 어렵게 살아도 네가 어떻게 사는지 뻔히 아는데 그것 때문에 연락했을까봐.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면 저 따위 놈이 감히. 엄마 미안해. 내가 남자 하나 잘못 만나 이 꼴이 됐어. 아니다. 네가 신혼초에 우리 집에 왔던 날 어떻게든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이 엄마가 죄인이야. 그날 그렇게 엄마와 하염없이 울었고 전 바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합의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말이에요. 얘 며느라가 우리 착한 아가가 어쩌다 이렇게 됐니? 어? 그냥 지금처럼 잘 살면 나중에 복이 올 텐데 그걸 못 참아? 제가 왜 참아요? 제 인생도 한 번뿐인데 왜 어머님 아들을 책임지고 어머님까지 건사하고 살아야 하는데요, 왜? 그럼 도대체 당신들은 날 위해 뭘 했는데? 그 흔한 손자라도 제대로 케어 주셨어요? 매번 귀찮아 하시기만 하셨지? 저 절대 이대로 안 살아요. 어차피 어머님 아들 손가락 없어도 여자 잘 만나고 다니니 새로운 며느리 보시면 되겠어요. 너 같은 애가 어디 있다고.
우리 아들 대신에 내가 이렇게 피마. 그러니까 제발 이혼이다 뭐다 그런 소리 말어. 어? 갑자기 돈이 끊기니 그러시는 거죠? 다 알아요. 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당당히 돈 요구하시던 분 어디 갔나요? 저 진짜 왜 이렇게 살았죠? 어머님에게 쏘아 붙이면서도 제 인생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왜 이렇게 무식하게 버텼냐 싶은 게 이제 와서 그 시절이 후회되고 너무 아까운 청춘을 버린 것 같았죠. 그리고 전 처음으로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았는데 변호사도 그간 제가 살아온 세월에 심히 많이 놀라더라고요. 애초에 혼인 무효로 소송을 하셨어도 될 뻔했어요. 속아서 결혼한 거니까요. 아휴, 안타깝네요. 주변에서 누가 도와만 줬어도 이렇게는 안 사셨을 텐데. 잘 오셨어요. 인생 한 번뿐인데 후회 없이 사셔야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만 믿을게요. 그렇게 남편과 상간녀에게도 각각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고 양육권과 친권을 위해 전 열심히 싸워나갔어요. 얼마나 아빠와 할머니가 무심했으면 아들은 집을 나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두 사람을 찾지도 않더라고요. 우리 세훈이 아빠랑 할머니 안 보고 싶어? 언제든 얘기해도 돼. 아니, 난 싫어. 외할머니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좋아. 또 병원에서 보는 이모도 너무 좋고. 이대로 그냥 우리끼리 살고 싶어. 미안해 세훈아. 엄마가 돈 번다고 매일 나가 있고 신경도 못 써줘서 진짜 미안해. 엄마 너무 밉지? 아니야, 안 미워. 돈을 벌어야 세훈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니까 다 이해해. 엄마가 챙기지 못하는 동안 우리 아들 다 컸네. 엄마가 이제는 옆에 꼭 있을게. 아들을 위해서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이혼 소송은 진행이 되었고 상간녀와 남편은 계속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죠. 그냥 말동무한 건데 바람이라니. 이 여자가 정신병이 있다니까요. 맞아요. 정신병이에요. 그냥 한 번 들렀는데 바람을 폈다니. 제가 미쳤다고 이런 사람이랑 바람을 피웠겠어요? 뭐? 이런 사람? 너 미쳤냐? 뭐가? 맞잖아. 내가 미쳤냐고. 내가 좋아서 맨날 애엄마 없을 때만 물어보면서 우리 집에 올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멸시해? 오빠 왜 이래? 여긴 법정이야? 남편과 상간녀는 바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기다가 서로 말다툼으로 인해 바람을 폈다는 꼴을 인증하였어요. 장애인이란 단어에 발작 버튼이 있는 남편은 상간녀가 내뱉은 소리에 소송은 안중에도 없어져 버린 거죠. 너무 멍청해서 웃음이 나와버리더라고요. 진짜 바보 아냐. 거기서 왜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참나. 그래도 잘 됐네. 본인들이 뿌린 죄는 걷어야지. 알아서. 그리고 상간녀 당신한테는 고맙다고 해야 하나? 당신 때문에 참 많이 각성하게 되었어. 이제 저 쓰레기 당신이 가지면 딱 좋을 것 같아. 고마워. 분리수거할게. 제 말에 남편은 또 한 번 어이없어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판은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긴 조정 끝에 저희는 이혼을 할 수 있었고 드디어 전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꼬박꼬박 주어야 했기에 결국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전 큰돈은 아니지만 위자료까지 챙길 수 있었어요. 물론 상간녀에게도 말이에요. 이제야 네 마음대로 됐네. 속이 시원하냐?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째? 당신 같은 아빠 든 것보다야 낫지. 그래도 연락하면 받아줄 거지? 돌았니? 애 문제 말고는 절대 연락하지 마. 스토커로 고소할 거니까.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감성 떨지 마. 다 네 탓이니까. 평생 두고두고 후회하며 살아라. 난 날개 달고 날아갈 거니까. 전 이렇게 속에 있는 말 없는 말을 하며 남편과의 마무리를 지었어요. 한 번뿐인 인생, 뒤돌아보면 아쉬운 뿐이지만 그래도 덕분에 딸 부럽지 않은
애교 만점 아들도 생겼고 그 덕분에 인생의 깊이를 더 알게 되었죠. 전 이혼을 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깊은 고민을 많이 하다 모든 걸 다 접고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한 친동생과 함께 네일아트를 배웠고 지금은 자매가 운영하는 샵을 하고 있어요. 이 집은 유지력이랑 네일아트가 아주 기똥차다니까. 많이 소개시켜 주세요. 저희가 서비스 넣어드릴게요. 자매라고 했죠? 어쩜 싹싹하고 이렇게 야무질까? 내가 이 동네 부녀회장인데 여기 가라고 소문낼 테니까 잘해줘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동네의 작은 네일샵이지만 단골들도 많이 확보해놨고 정말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보다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생겼죠. 천천히 돌아가더라도 욕심내지 않고 여유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게요. 과거가 후회스러운 분들, 우리 앞으로 나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힘내보고 살아요. 제 사안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